문제는 훈련 당일 이 개패급 소대장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 대위니까 쥐게 해주진 못할 망정! 듣는 내가 빡쳐서 그래!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소대장이 패급이면 생기는 일.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표정님 안녕하십니까. 2011년 땡땡 사단에서 근무한 예비역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이 얘기를 쓸까 말까 몇 번을 고민했지만 당시 상황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당시 저는 기동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희 부대는 3개의 중대가 번갈아 가면서 5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중대가 5대기를 할 차례에 하필이면 사단장이 직접 훈련 참관하고 지역 경찰까지 연계된 합동훈련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잡히고 나서부터 진급에 목마른 중대장은 한 달 전부터 5대기 훈련을 시켰고 저는 5대기 조에 들어가서 합동 훈련 당일 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해보기도 했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5분 대기조 같은 경우에는 사이렌 울려가지고 총이라던가 장비를 잘 챙겨가지고 5분 안에만 직결해서 이제 그쪽 목적지에 가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임무 수행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5분 대기조로 출동하는 소대장님이었습니다. 소대장님은 신임 소대장으로서 야, 이놈의 문제는 모두가 이제 다 신임 소대장한테 다들 일어나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돼. 신임 소대장으로서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부대 전입 온 지 반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급에 목마른 중대장은 매일같이 훈련을 시켰고 늘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신임 소대장과 저희는 매일같이 지적을 당하면서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신임 소대장 또한 얼타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중대장은 소대장에게 야 진짜 못하겠으면 말해라 라면서 다른 소대장과 바꿀 것을 권했으나 소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고 했고 훈련을 계속하면서 합동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님께서도 뭔가 못 믿어왔는지 바꿔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좀 바꿨어야 되는데 당시 저희 5분 대기조는 진짜 샤워도 마음 편히 못하고 환복은 물론이거니와 밥도 편히 못 먹을 정도로 긴장된 생활을 한 달 가까이 했지만 사단장이 직접 주관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만 하면 무조건 사단장 포상휴가다 라면서 포상휴가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훈련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계를 서면서 초병이 사단 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면 5대기가 출동하여 원점 보존을 하면 그 이후 기동타격대가 출동, 기동타격대가 수색 정찰 및 차단선을 구축하는 훈련이었고 이때 잡지 못한 거수자가 인근 도시로 들어가면 그땐 경찰이 체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말이 길었지 5대기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훈련 사항이 전파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고 원점 보존까지만 하면 됐는데 문제는 훈련 당일 이 개패급 소대장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5대기 출동 후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데 뭔가 점점 훈련 내용과 상관없는 도시 쪽으로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뒤에 타고 있던 5대기 조원들과 저는 뭐지? 훈련 내용이 순간 바뀌었나?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별일 있겠어 하고 도착하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차가 계속 도시로 들어가길래 96K로 선탑하고 있던 소대장님께 소대장님 훈련 내용 혹시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목적지라고 하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의욕이 과다하신 소대장님께서 본인이 아는 지름길이 있다 그리로 가자며 운전병에게 지시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정말 됐다. 영창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5분 대기지 이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감도 잘 안 왔습니다. 근데 사실 5분이나 뭐 길어야 10분 정도 되는 거리면 차 타고 금방이면 가는데 그 길 자체를 그니까 이제 패급 소대장이 없겠지. 경찰서장, 사단장이 같이 참관하는 합동훈련의 첫 번째부터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재를 뿌린 꼴이었기 때문에 최소 휴가 제한이고 최대 영창이다 라고 저희끼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도로 옆 갓길에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려서 소대장님과 중대장님께 전화로 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전화기에서 살기가 느껴지고 소대장 표정은 정말 이등병이 처음 자대했을 때 긴장하는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고참들이 무슨 말 할까 막 겁내하는 그 두려운 표정 있잖아, 이등병이. 저희는 그대로 부대로 복귀를 했고 조마조마하게 중대장님과 나머지 분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에 분대원들에게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대기가 출동하지 못하자 대대장님께서는 대신 기동 타격 대대를 출동시켰고 5분 대기 중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오대기 없이 훈련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영창이나 휴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지만 당시 장기 지원하던 중대장은 결국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가 되진 못했고 다른 부대로 이동 후 전역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원인이 되었던 소대장은 원래부터 장기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군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후 소대장은 한 번 더 사고를 치는데 그게 뉴스까지 나왔습니다만 이건 부대가 알려질까봐 차마 따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뉴스까지 나왔으면 사고가 상당히 큰 거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죠. 소대장도 사람에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아무튼 현업에 계시는 소대장님들께서는 본인의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셔서 군생활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사연이었고,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소대장이 이제 패급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중대장의 패급, 중대장의 패급설입니다. 효전님 안녕하십니까. 패급 선임, 패급 후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패급 중대장 썰이 있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 7월에 저는 군입대를 하여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까지 마쳐 여단 정비대대로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입 이후 차차 군생활에 적응을 하던 중 저는 중대장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새로운 중대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패급 중대장의 스펙타클한 군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패급설은 동원 예비군 훈련 때 중대장이 경례를 못해서 전 중대원들 앞에서 대대장에게 털린 썰입니다. 동원 예비군 입소 훈련을 위해 모든 중대원들은 예비군 선배님들과 함께 집합을 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장이 대표로 대대장에게 예비군 입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중대장은 긴장을 한 건지 아예 순서를 못 외운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신고 절차와 경례조차도 하지 못하더군요. 계속 버벅이고 옆에 있는 소대장한테 눈치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대대장이 경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손을 내리는 등 마치 이등병이 행할 법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대대장은 인사 담당관인 상사에게 경례 및 신고를 배워오라고 소리치며 입소식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선배 예비군들은 웃으면서 야 이거 심각한데 대위니까 라며 탄식을 하더군요. 그렇게 중대장은 경례와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대장으로 낙인이 찍혔고 바로 연이어 두 번째 패급설이 이어집니다. 경계 시범식 교육 때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탄피를 잃어버린 썰입니다. 참고로 병사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간부인 소대장도 아니고 중대장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야. 이게 믿기지는 않는데 중대장은 전 중대원들에게 위병소 출입 절차에 대해 교육을 해야겠다고 하여 전 중대원, 간부, 군무원들을 모두 집합시킨 후 경계 시범식 교육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출입 절차, 표찰 교환 등 경계구문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장이 공포탄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한다고 K2 소총에 공포탄을 넣고 3발을 하늘로 발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사 이후였습니다. 탄피 2개는 회수가 되었지만 1개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병사가 아니라 간부야. 그것도 중대장이야. 그래서 모든 중대원들은 중대장이 잃어버린 탄피 찾기에 돌입하였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탄피가 안 나오자 누가 숨긴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자 전 부대원들에게 탄피가 있으면 자수하라 라고 하고 한 명씩 자신의 주머니 등을 보여주며 확인하였지만 결국 탄피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저물고 밤새도록 탄피를 찾기 위해 전 부대원들이 계속 수색을 하였지만 날이 지나도 찾지 못하자 다음날은 지뢰탐지기야 거대 자석을 가지고 와서 탄피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탄피를 찾기 위해 뺑이를 치던 중 오후에 동기가 위병소 밖 수로 풀숲에서 탄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던 근처가 위병소 근처이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까지 튀었다는 거는 누가 이걸 들고 버렸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멀리 튈 리는 없잖아. 아니면은 처음에 했던 교육 장소가 그쪽 근처였구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 24시간 만에 탄피 수색 작전을 끝냈습니다. 탄피를 잃어버린 중대장은 대대장의 지시로 중대장실에 박혀서 사건 경위서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중대장은 중대원들에게
중대장들에게 사과를 하며 탄피 수색 작전을 끝냈습니다. 이 두 사건 외에 새로운 부대 가기 전까지 몇 가지 사고를 더 치다 나중에는 지통실에서 영내 대기를 하다가 타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대장 편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대장님도 하나로 안 끝나. 계속 일어나는 거야. 여사님, 제목은 중대장은 실망했다가 아니라 중대원은 실망했다로 어그로 좀 끌어주십시오. 야, 우리 구독자분 에이크! 오늘도 극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마지막 화이팅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소대장, 중대장, 그 다음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대대장이겠죠. 대대장 바로 가겠습니다. 연달아 준비해왔다 오늘. 대대장의 패급사래. 더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자선님. 항상 유튜브로 하루에도 1시간씩 보고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물론 군생활은 A급으로 해서 첫 시청 때 구독은 눌렀습니다. 여러분들 군생활 A급으로 했다? 바로 눌렀습니다. 벌써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저는 이제는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양대 기계화 사단이라고 불리는 부대를 나왔습니다. 97년 오래됐죠. 추운 겨울날 입대를 해서 조교들의 빡센 교육을 술과 스타에 한창 찌들어있던 몸으로 버텨내고 20대면 버틸 수 있어. 아무리 술 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 버틸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자대를 배치받아 배치 받자마자 3일 뒤 부대에 적응의 가장 빠른 방법은 훈련 참가다 라는 참 누가 한 말인지 모를 명언으로 인해 혹한기를 바로 뛰게 되었습니다. 말은 기계화 사단인데 어째서 보병 사단처럼 행군을 그렇게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각종 훈련들 1년에 6개월 정도를 훈련 나가서 야외 수경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훈련 패턴은 4박 5일 훈련 다녀와서 다음날 완전 군장으로 새벽 기상시간 30분 전 기상해서 조식 및 집합 그리고 행군을 한 후에 보통 저녁 점호 직전까지 복귀를 했는데, 이유는 기계화 사단이라고 해서 알보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군을 따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훈련 때는 행군을 하지는 않았나 봐요. 훈련을 참가를 하고 복귀를 하고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행군을 따로 하는 거야. 정말 이런 그 후 일주일 정비로 마무리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상병이 되던 바로 그때 문제 그분들 두 분이 저희 대대로 오시게 됩니다. 한 분은 기관병 출신으로 하사관 인간 후 장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셔서 중령까지 진급하신 전무후무한 이력의 신임 대대장님과, 또 한 분은 육사 출신으로 행보관에게도 거침없이 이번 행보관을 시전하시는 저희 중대 신임 중대장님, 이 두 분이 저희 대대 연대 모든 기관병들의 주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때는 99년 5월 저희는 미군 육군 항공대가 실시하는 대대 실사격 훈련을 사단 훈련장에서 4박 5일 동안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면서 내일 행군만 하면 이제 일주일은 그냥 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힘을 내자며 서로 다독이고 있었고, 다음 행군까지 무사히 나고자 없이 마치고 대대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훈련 끝나고 다음날 아침부터 행군하고, 그게 이제 패턴이었던 거야. 모두들 군장은 내일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씻고 점호 준비하라는 분대장들의 말에 땀에 젖어서 냄새나는 몸을 최대한 빠르게 씻고 준비하자는 생각에 화장실로 가려는데 중대 행정반에서 방송을 합니다. 중대 행정반에서 알려드립니다. 중대 행정반에서 알려드립니다. 명일 기상 시간은 오전 5시 반입니다. 새벽 5시 반이라는 거야. 훈련 끝나고 행군까지 끝났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라는 거야. 같은 경우가 이럴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다음날 7시, 8시, 9시까지 자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새벽에 일어나라는 거야. 그러더니 각 군장들 풀지 마시고 분대장들은 행정반으로 집합. 이상! 여러분들 진짜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봐. 행군까지 싹 다 끝났어.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겠어? 난 짜증날 거 아니야. 다음에 쩔어있고 피곤해 쩔어있는데. 맞잖아. 느낌이 쎄함을 느꼈지만 일단 전 씻고 나왔는데 분대장들이 소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거의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처럼 물구락불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 붙이고 최대한 눈치 보면서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분대장이 일단 모이라고 하더군요. 다 모였는지 확인하고 하는 말이, 야, 그 대대장이랑 중대장이 아주 돌았나 보다. 내일 6.25라고 연대에다가 이 둘이서, 대대장이랑 중대장이 둘이서 기념 행군을 하자고 했는데 심지어 그게 좋게 받아들여져서 내일 우리 또 행군한다. 행군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이 쳐서 행군하고 왔어. 쉬어야 되잖아. 사람이 인간인데. 야, 내일 또 행군해. 그것도 복귀 야간 행군도 아닌 기념 행군을 하라는 거야. 이 대대장이랑 중대장이라는 분들 덕분에.
그 내부실에서 그걸 들은 그 수십 명은 반응이 어땠을까? 진짜 다 개쌍욕하지 않았을까? 맞잖아. 이거는 간부가 아니야. 적이야. 이래서 적이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 군인들에게 6.25 날은 정신교육에서 말하는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날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훈련 없이 하루 쉬는 날이었습니다. 진짜 쉬는 날만큼 군인들한테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있었고 마침 오늘도 행군을 하고 왔는데 다른 부대 간부도 아닌 우리 부대 간부, 그것도 둘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건의를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쉬게 해주진 못할 망정 듣는 내가 빡쳐서 그래. 내가 만약에 분대장이다? 거기서 그러면 나 진짜 죽박쳤을 것 같은데. 소대장도 부소대장도 행보관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군대는 까라면 까는 상명하복의 결정체이고 이미 결정난 일을 번복할 힘도 없으니 그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그 다음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행군하고 이미 그 사실을 전파받은 옆 대대 인원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말처럼 욕하는 걸 들어야 했으며 대대장이 건의를 했으니까 그 대대 전체가 행군을 했겠죠. 체력이 아직 부족한 이등병들이 퍼져버려도 고참들 중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소대장과 부소대장도 그날 앰뷸런스 태워버리는 기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새벽에 시작한 행군은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고 복귀 후 대대장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아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일장 연설까지 30분을 한 뒤에야 중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중대로 복귀 후엔 중대장은 야, 왜 이렇게 나고자가 많았냐, 각 소대장들과 부소대장들 분대장들까지 탈탈 털어버렸고 그리고 나서야 눈치 보고 쉬지도 못하고 있던 각 소대 병력들은 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도 그 두 명의 간부님들 덕분에 안 그래도 빡든 훈련들이 더 힘들어졌고 더 FM으로 모든 것이 수정되었으며 요령과 경험 같은 건 통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저녁 날짜 같은 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건 진짜 힘든 거야. 내 저녁 날짜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힘들었다? 멘탈 그냥 박살난 거거든. 어느덧 전역한 지 20년이 넘었네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당신들의 희생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연으로 듣는 거랑 내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그 감정이랑은 굉장히 우리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되었든 간에 이제 97년도에 이제 사연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딘가에 말도 안 되는 또 간부님들이 어딘가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 있으면 국민신문 무엇보다 이제 우리 간부님들이 우리 병사분들을 잘 배려해주면서 군생활을 이렇게 같이 또 이끌어가는 모습이 제일 베스트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